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서운 경험입니다. 그럼 안개 낀 날씨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비행기는 어떻게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륙을 하는 걸까요? 안개 때문에 수백 편의 항공이 결항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미스테리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먼저 안개 속에서 착륙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낮 동안에,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만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 시각에 의존해야 했죠. 하지만 수년간에 걸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자동 조종 장치가 조종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말이죠.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할 때 조종사들은 먼저 기상 예보를 확인합니다. 조종사들은 현재 기상 상황을 듣기 위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죠. 날씨가 흐릴 때 조종사들이 귀 기울여 듣는 수치는 운고입니다. 운고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구름층까지의 고도를 의미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할 때 구름이 조금 있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짙은 구름이 지상에 너무 가까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운고를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구름 높이 지시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레이저를 하늘로 쏘아 올려 구름의 높이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대부분의 지표는 고도 3.7km로 제한되어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 수를 2배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기상 관측소에 의해 지상 고도, 즉 AGL로 보고됩니다. 조종사들은 이륙할 때 주변의 구름 높이를 항상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도를 조절해 구름에서 벗어날 수 있죠. 어떤 항공기가 착륙할 준비는 됐는데 날씨는 별로 좋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름은 기본 유식의 비행규칙 0.9km 운고 이하이고 조종사의 가시성이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적합한 비행장, 항공기의 내비게이션 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된 조종사들입니다. 첫 번째 항목, 비행장부터 살펴봅시다. 맥락에서 이해하셨겠지만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상업용 제트기가 최소한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상태에서 착륙을 할 경우 공항은 비행기를 안내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선 방향 지시기가 필요한데 조종사들이 현재 위치와 이동하는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GPS처럼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보는 낯선 곳을 걷고 있을 때 구글 지도에 위치를 입력하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동안 화살표가 방향을 안내해주겠죠? 그리고 특수 조명도 필요한데 조종사에게 활주로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활주로의 시정을 계산하는 가시거리 측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안개 낀 상황에서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조종사와 끊임없이 교신합니다. 그들은 조종사들의 가상의 눈이 되어주죠. 레이더를 통해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해 착륙 활주로로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오늘날 항공기는 계기 착륙 시스템이라 불리는 멋진 무선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조종사들이 착륙할 활주로의 주파수를 맞추면 조종석에 있는 여러 장치가 그에 따른 정보를 표시합니다. 계기 착륙 시스템에는 조종사가 활주로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려주는 로컬라이저가 있습니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의 이륙 지점 밖에 위치한 안테나로 여러 개의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공항에 가면 유도로 끝에 있는 큰 빨간 구조물을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로컬라이저입니다. 계기 착륙 시스템은 글라이드 슬로프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행기가 공항으로 향할 때 비행 경로와 수평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조종사는 착륙 중에 글라이드 슬로프의 바늘이 화면 중앙에 머물도록 비행기를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활공 경로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비행기는 장애물을 피하고 올바른 각도로 활주로 착륙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들이 있다면 왜 안개가 지연을 야기하는 거죠? 그건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비행기가 최소한의 가시거리로 착륙해야 할 때 지면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현대 제트기에 장착된 첨단 기어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조종사라도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앞 유리를 통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모든 공항이 계기 착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없는 공항 주변에 짙은 안개가 끼면 안개가 걷힐 때까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됩니다. 그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소규모 공항 입장에선 내비게이션 시스템 설치 비용이 큰 부담이라 그저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거죠. 그러나 대규모 공항과 대부분 상업용 항공기는 안개 속에 착륙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도 쉽게 착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종사들은 악조건 하에서는 자동 착륙을 사용하기를 꺼립니다. 우선 자동 조종 장치는 성가실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정보와 명령을 통해 서로 통신하는 일련의 컴퓨터들입니다. 제잘 아주 작은 실수라도 특히 착륙 중에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공항 입장에서 안개 낀 날씨로 인한 가시거리 제한은 모든 것을 지연시킵니다. 우선 안전을 위해 매시간 이착륙하는 비행기 수를 줄입니다. 항공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륙, 지상 주행 및 착륙 시에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은 공항에 안개가 짙게 끼었다면 주변 지역 곳곳이 안개로 덮일 가능성이 있어서 도로 정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모두 공항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조종사들이 앞 유리를 내다볼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자신 있게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성이 나쁘면 컴퓨터의 명령에만 의존하게 되죠. 만약 무언가가 잘못되어 컴퓨터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 착륙할 수가 없게 됩니다. 비행기가 안개 속에서 활주로에 접근하기 시작하기 전에 조종사들은 모든 기본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백업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난 후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고장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브리핑을 거칩니다. 비행기가 모두 준비 완료되면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하고 착륙이 시작됩니다. 안개 낀 상태에서의 착륙 과정도 다른 때와 유사합니다. 조종사들은 속도를 낮추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플랩을 내리고 마침내 착륙 기어를 내립니다. 그동안 조종사들은 화면과 계기 착륙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방향과 비행 고도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플랩입니다. 착륙하는 동안 비행기는 4단계에서 5단계의 플랩 하강을 사용하는데 매우 정확한 속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종사가 너무 빨리 내리면 플랩이 손상됩니다. 만약 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비행 속도가 너무 느리면 비행기는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안전하고 순조롭게 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기의 플랩과 속도를 조절합니다. 비행기가 최종 접근 단계에 접어들기 직전에 착륙 기어가 내려갑니다. 안개 속에서 착륙하는 동안 조종사들은 별도의 컴퓨터인 비행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항공기에 지속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뭔가 수상한 것이 발견되면 인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도 약 300m, 착륙하기 약 1분 전 4.8km 지점에서 조종사들은 터치다운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재확인합니다. 계속 착륙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 조종사들은 엔진 파라미터와 비행 경로를 주시합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이 조종대를 잡고 조종할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몇 초간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하강 속도를 줄여야 하고 시스템은 조종사에게 항공기가 활주로와 수평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선회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내고 바로 잡은 후 다시 활주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비행기가 지면에 닿은 후에도 여전히 약 시속 16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역추진과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가장 힘든 과제는 유도로를 찾아 비행기를 터미널 건물 쪽으로 안내하는 일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불빛을 반짝이는 공항 안내 트럭이 비행기 앞에서 올바른 경로로 안내합니다. 현대 제트기에서 계기 착륙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승객들이 수동 착륙과 자동 착륙의 차이를 구별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행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서 어느 쪽인지 구별해보세요. 저요? 저는 도대체 모르겠던데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도 많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